자, 전개문법입니다. 자, 전개문법이야. 종모양의 선대칭인 곡선을 뭐로 가진다?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곡선 자체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집니다. 됐어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얘가 이렇게 됩니다. 루트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그 다음에 x 빼기 m의 전체의 제곱이고,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인피니트다. 이 외우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알겠지. 저 외우라고 하겠니? 됐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자 이러한 외우지 않아도 될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야, 이거는 상식이야. 자, 여기 정중앙에 대칭축 자체가 x 이퀄 m입니다. m이 뭐냐? 평균입니다. 평균. 오케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중앙에 평균이 옵니다. 그리고 뭐가 온다고? 그리고 종모양이야. 뭐 이게 종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종모양입니다. 종모양의 좌우 대칭. 됐어요? 여기가 확률, 여기 x가 있으면은, 자 여기가 m입니다. 계속 그리게 될 거고, 그다음 여기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0.5가 되겠죠. 넓이가 0.5가 되겠지. 그다음에 또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0.5가 된다는 얘긴데, 자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강수량, 적설량, 연평균 기온, 신생아 몸무게, 등등등 자연현상 또는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다 조사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딱 표현해봤더니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부 다 종모양의 좌우 대칭인 곡선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살짝씩 차이 나는 거겠지. 맞죠? 왜? 다리가 다르잖아. 몸무게고 적설량이고 다리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런 모양이 그려지니까 얘가 뭐야?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얘기고, 뭐가 살짝씩 다르겠니? 거의 다 동일한데 뭐가? 주된 내용은 평균과 뭐가? 분산이 조금씩 다르더라.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표준 편차로 엮는 거죠. 표준 편차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잘 생각을 해봐. 당연한 얘긴데 생각을 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n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여기 m을 적고요. 여기 시그마 제곱을 적습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을 적습니다. 오케이? 됐지? 자, n이 뭔지 모르겠어. 뭐야 이거? 내추럴 뭔지 모르. 자, 여기 봐. 근데 확률 변수가 x일 때의 이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떤 분포? 평균 n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얘를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얘기해 줄게. x1이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때 m1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x2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는 m2의 시그마 제곱이야. 얘는 뭘까? 라는 건데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여기 봐. 이게 이쪽이 더 크다. 서로 다르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시그마는 뭐랑 관련되어 있느냐? 이 자료의 퍼진 정도랑 동일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서로 같으면 뭐야? 휜 정도는 동일해. 휘어진 정도는 동일합니다. 휘어진 정도는 동일하고 휘어진 정도는 동일한데 특징이 뭐야? 여기에 M1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에 M2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휘어진 정도, 표준 편차는 동일한 자료의 정규 분포 상황에서 뭐가 차이가 나면 지금처럼 뭐가 평균이 차이가 나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다음 또 봅시다. 하나만 더 봅시다. 자, Y1, Y2, Y3 이렇게 볼게요. 자, 전부 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됐어? 평균이 다 동일한 거야. 평균이 다 동일한데 뭐야? 분산이 다 다른 거야. x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시그마 3의 제곱 이렇게 다 다른 거야. 얘가 점점 크다라고 했어요. 크면 클수록 자료가 고르다. 자료가 고르다는 얘기는 평균주에 몰려 있다는 얘기야. 고르다. 오케이? 됐어? 고르다. 골고루 퍼져 있다가 절대 아니야. 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100점 고르잖아. 맞죠? 아니면 90점 60점 고르잖아. 계속 고르게 나오잖아. 오케이? 됐지? 60점 100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데? 너무 차이가 변동성이 심하잖아. 이건 고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크면 클수록 고르지 않는 거야. 크면 클수록 고르지 않는 겁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고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고르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주에 확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뭐가 되느냐? Y1이 됩니다. 오케이? M이 이렇게 될 때 반대로 그게 아니라 얘가 좀 더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싹 이렇게 가서 쓱 이렇게 조금 넓게 퍼지겠지. 얘가 Y2가 되겠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데? 진짜 퍼져 있지. 이런 식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게 Y3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랬어요. 끝이야. 뭐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봐봐. 뭐냐? 다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전부 다 조사했더니 전부 다 어디로 가더라? 이쪽에 가더라. 그럼 뭐야? 뭐만 차이가 난다? 살짝 평균과 표준 편차만 차이가 있을 뿐 그거에 의해서 곡선이 결정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 얘네들을 표준 편차랑 평균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다 겹쳐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다 겹쳐지니까 그게 뭐냐? 표준화를 시킵니다. 표준화를 시키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표준화는 어떻게 시키느냐?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요.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이 값을 우리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 z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z 값이라고 합니다. z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래 돼버리면 자, 뭐예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니들 생각을 해봐. 이 g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0이 되죠. 이 g는 vg는 누가 되겠는데? 당연히 1이 되죠. 왜 그러냐? 니들 생각을 해봐. 얘가 시그마 분의 1에다가 x가 곱해지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시그마 분의 m이 될 건데 자 여기에 뭐를 내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주면 얘는 평균은 시그마 분의 1에다가 x의 평균은 어차피 m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거기에서 뭘 빼주는데 시그마 분의 m을 빼주니까 당연히 빵이니까 빵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산 어떻게 되는데 분산에 시그마 분의 1에 뭐? 라지 x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을 해주면 결국 얘는 뭐가 돼요?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왜? 누구의? 원래 기존의 분산에 다 시그마 제곱분의 1을 할 거니까 어차피 얘가 시그마 제곱이니까 누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표준화를 탁 시켜가지고 뭐다?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형태들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표준화된 정규분포 보통 z값이라고 합니다. z값이 0과 1이 되는 거고 의의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다? 통일시켰지. 통일시키면서 상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대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다?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적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률을 이용합니다.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하게 될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됐어? 자,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너무 쉬워요.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했던 내용 중에 제일 쉬울 거야. 못하면 니들 탓이야. 내 탓은 절대로 아니야.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 자, 9-3번 봅시다. 자, 확률변수 x예요. 60입니다. 2의 제곱입니다. 자, 뭐 한다? 일단 뭐 해주면 원래 확률 변수에다가 뭘 빼주면 60을 빼주고 누구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이게 뭐다? 표준화된 정규분포입니다. 60 빼주고 2 나눠주면 돼. 그러면 뭐가 된다? 얘가 변수 g로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 봅시다. x가 있는데 x가 누구보다 58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원래는 이거 봐. 그림 그려야 돼. 그림 그리는 겁니다. 정규분포가 이게 x에 대한 곡선이었다면 정중앙이 누군데? 정중앙 얼마예요? 당연히 60이죠. 뭐 생각을 할 거 있어. 그 다음 봐. 여기에 왼쪽에 58이잖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뭔데? 이 면적을 구하면 돼. 이 면적을 구하면 끝이야. 이 면적을 구하면 끝이야. 맞죠? 근데 면적을 구할 수 없어 이대로는. 그래서 뭘 해주느냐?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표준화를 어떻게 시킨다? 58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뭐를 빼준다? 60을 빼준다는 얘기야. 60을 빼주고 누구로 나눠준다? 표준편차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란 말이지. 오케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거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자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 왜 표준화를 했는데 수학하는 그 위대한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레전드들이 뭘 만들어놨느냐? 다 만들어놨어요. 표준화된 정규분포에서 여기서부터 1까지가 도대체 이 비율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2일 때가 얼마가 되느냐, 0.5일 때가 얼마가 되느냐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자 거기에 보면 자 봅시다. 표 옆에 보이죠? 표 옆에 보입니다. 표 옆에 보이죠? 0.5죠? 0.5 이게 무슨 말이야? 0.5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G가 0.5까지 확률이 얼마였다는 얘기야? 0.191호야. 0.191호입니다. 그러니까 됐어? 됐죠? 그 다음 봐봐. 1.0이야. 1.0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1.0까지야. 거기 설명 다 돼 있어요. 표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니? 0.3413입니다. 오케이? 0.3413입니다. 다 나와 있죠? 근데 봐. 내가 구해야 될 게 얘잖아. 내가 구해야 될 게 얘잖아. 오케이? 그럼 이 면적 얼마가 되겠어? 이 면적 얼마가 되면 0.3413이지. 왜? 대칭성. 0에서부터 1까지를 알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당연히 알 거다. 오케이? 끝. 그럼 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이 얼마인데? 0.5. 이해돼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0.3413 맞나? 이렇게 크나? 아 맞구나. 그럼 여기 봐. 0. 얼마가 되느냐 하면 5에다가 3413이 들어갈 거니까 8413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8413이 됩니다. 잘했어요? 이해되지?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어디라고 돼 있느냐? 어디라고 돼 있느냐? 아 쉬워요. 나 분명히 쉽다고 얘기했대. 쉽다고 뭐 쉽다고 얘기했죠. 쉽겠지. 뭐 어려울 수도 있긴 하네. 자 가보자고. 뭐 편하잖아.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표준화 시켜봅시다. 60에서 2 나눠주면 이제 그냥 바로 적읍시다. 맞죠? 바로 적고 얘가 얼마가 되는데? 빼주면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을 2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표를 했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0.2가 되는 2까지 면적이 얼마인지 표를 보고 대답하면 되고 마이너스 1.5다라는 것도 표를 보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끝. 오케이? 됐나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얼마라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2가 되는 거 0.477이네. 그 다음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이쪽 부분은 0.4332가 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답이겠죠. 자, 세 번째 봅시다. 5, 9, 2 아래. 자, 5, 9, 2 아래. 그러면 x가 5, 9, 2하 1 확률이니까 다시 한번 59에서 60을 빼고요. 그걸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다. 마이너스 0.5네. 마이너스 0.5 여기 아까 전에 했었죠. 그냥 여기는 0.5 어디 있어? 0.5 있네. 여기 0.1915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잘 어디 위치하는지 봐야 돼. 여기 0이야.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0.5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0.5보다 어떻게 되는데?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z값 자체가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을 뜻하는 거야. 오케이? 이쪽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0.5에다가 뭘 빼주면 된다? 여기 있는 0.1915를 빼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끝. 잘했어? 이거 됐지? 자, 거기 봅시다. 9-2번 봅시다. 9-2번. 표를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다?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통일된 상태가 되었으니까 상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봅시다. 월급의 평균이 200이고 월급 신입사원 평균이 200, 2,521, 200, 2,500, 그 다음에 21. 전부 다 평균이 달라요. 평균이 싹 다 다르거든요. 평균이 싹 다 다른데 거기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가 또 다 달라요. 10만 원이고 300달러고 그 다음 끝에 얼마가 된다? 25,000원. 25,000원. 이게 21만 원이니까. 자, 근데 월급이 실제로 215만 원 받았어. 그러면 215만 원 받았으니까 215만 원 받았는데 여기서 누구를 빼준다? 상대화를 위해서 21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얼마? 2,800
2,800달러를 받았대. 여기서 얼마? 2,500을 빼주고 누구로? 30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제일 마지막 봅시다. 뭐다? 23만 원이래. 23만 N이니까 여기서 뭘 빼준다? 21을 빼주고 25,000이니까 2.5로 나눠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누가 제일 큰데? 뭐 얘가 제일 크잖아요. 얘 2분의 3이잖아. 1.5잖아요. 얘가 얼마가 되는데? 그냥 얘는 1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에 얼마가 되는데? 2가 될 거니까 얘는 1도 채 안 되잖아. 싸서 곱해주면 되겠네. 0.8인가? 오케이? 그럼 누가 제일 크다? 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큰 월급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A, B, C 월급이 많은 사람부터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은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뭐 그렇단 얘기고. 이해되세요? 표준화를 시키면 표준화된 정규 분포로 가게 될 거고, 지금 정중앙이 얘는 평균이 무조건 0입니다. 평균이 0이 되는 상황이니까 1.5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1이면 어디 있어요? 1이면 여기 있어요. 0.8이면 여기 있잖아. 상대적으로 위치가 가장 상승에 있는 거 1.5가 되겠지. 됐어? 1.5가 되겠네.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들아 근데 이게 실질적인 값이거든. 전부 다 실질적인 값인데 1.5가 되잖아. 얘들아 1.5야. 1.5면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1.5면 거기 뭐라고 돼 있는데 0.433이죠. 0.433이가 얼마가 되는데 93%가 된다는 얘기야. 자기 밑에 93%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의미가 그런 의미라니까. 1.5면 얘 엄청 돈 잘 버는 거예요. 지금 예전이겠지만 맞잖아요. 얘 돈 엄청 잘 버는 겁니다. 1.5면 뭐야? 10%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상위 7%, 상위 6%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예전이겠지만, 예전 자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이게 실제 값이라는 거 있지만 실제 통계적인 값이라니까. Z1만 돼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Z1 값, Z2 값 이렇게 얘기했거든. Z1만 돼도 거의 85%야. Z1만 되더라도 85%, 자기 밑에 85%, 자기 위에 15% 정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나는 그랬어. 난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게 뭐지? 제일 처음에 통계틱 배웠을 때 아직도 기억나.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랬었지. 근데 이게 약간은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1.5, 1 이게 굉장한 수치를 나타내는구나.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이제 보는 시간이 좀 달라질 거 아니야. 맞죠? 보는 시간이 좀 달라질 거라고. 얘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 자체가, 표준 편차가 뭘 뜻하는데? 간격을 뜻하는 거야. 평균에서 아니지. 원래 실제 값에서 평균을 딱 빼가지고 표준 편차로 딱 나눠주는데,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의해서 얼마나 그 해당하는 비율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고 넘어갑시다. 이제 9-4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봅시다. 9-4번. 연습하는 거야 계속. 9-4번 또 매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표준화된 그 표를 가지고 확률 구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균이 164. 자, 500명의 키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 자 거기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얘가 키예요. 164래.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표준 편차 4의 제곱으로 적으세요. 4의 제곱으로 적고, 자 대략 몇 명이니까 158에서 어디까지 되는데 164예요. 그러면 뭐 평균 빼 158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164 빼는 거야. 그걸 누구로 나눠준다? 4로 나눠주는 거야. 됐죠? 아, 얘는 0. 오케이?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 표 보세요. 표 보시면 어느 부분이다? 아, 얘가 들어갈 확률이 0에서부터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 적어놓은 거 같까? 저기 적어놨지. 0.433입니다. 0.4332가 될 거니까 여기에다가 0.4332를 곱해주면 되겠죠. 500 곱하기 0.4332가 되더라. 계산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약 얼마쯤 되느냐 하면 216명 정도 된대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16명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주시면 된다? 키가 158 이하 돼. 158 이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6 이상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뭐를 빼준다? 160을 빼주죠. 164를 빼주는 거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4로 나누는 거 맞지? 6으로 나누는 줄 알았네. 빼주면은 얘 똑같죠? 그러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G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1.5죠. 자, 여기에서 4니까 빼주면 되는 거고, 2가 되고 2를 4로 나눠주니까 0.5가 되겠지. 알겠어요? 됐죠? 끝이야. 뭐 봐. 0이 있으면 쭉 가서 정중앙 지나면서 선대칭의 형태. 0.5니까 좀 붙어 있겠죠. 마이너스 1.5는 좀 떨어 있겠죠. 누구에? 이쪽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0.5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을 알려면 이 부분이 나와 있을 거라고. 문제에서 당연히 얘가 나와 있죠. 그다음 얘가 나와 있을 테니까 이제 각각 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각각 구해 주시면 얘가 얼마가 되는데, 이쪽이 0.5가 저 나와 있죠. 0.1915. 얘가 0.1915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0.308 하나. 그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해놨잖아. 위에는 0. 얼마니? 0.668인가? 0.0668이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돼? 0.33인가? 0.0668. 두 개 더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네. 오케이? 됐어?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각각 계산하시면 된다. 자, 넘어가서 165번 봅시다. 165번. 165번이래. 99-5번 봅시다. 자, 이제 응용이다라는 걸 9-5번부터 조금 하겠죠. 응용이다라는 걸 어느 고등학교 전체 키의 평균이 174야. 174입니다. 174.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이네. 6의 제곱. 이게 키에 대한 평균이 될 텐데, 키에 대한 정규분포가 저렇게 될 텐데, 183cm 이상인 학생 중에 183 미만인 학생 중에 10%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 183cm 이상인 확률이 있을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183 미만일 확률이 있을 텐데 각각의 60%라. 각각의 0.12 녀석이 뭐다?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야.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는 건데, 자, 거기서 봅시다. 이 학생의 키가 180 이상인데, 자,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180 이상일 확률이 얘를 별이라고 둡시다. 얘를 세모라고 두는데 얘네들과 얘네들이 뭐 한다?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한대. 오케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데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가입
하기 위한 학생들, 가입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이 중에 누구? 183 이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별을 못 넣어가죠. 묻는 건 이거야. 별 더하기 세모분의 별이 되더라. 오케이? 별 더하기 세모분의 별이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근데 끝에 뭔가 나와 있네. 아, z 값이 나와 있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5 이하.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g가 1.5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얘가 0.43이래. 가봅시다 이제.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와 이거 진짜 퍼센테이지 좁다. 0.07밖에 안 되죠. 0.07입니다. 183이 되는 평균이 이만큼. 아 미안 맞나? 아니죠. 아니네. 자 맞겠지. 1.5로 되는 거니까. 해볼게. 여기서 얘 뺍니다. 그러면 183에서 얘를 빼면 9를 6으로 나눠주면 1.5. 그렇지. 1.5가 이상이 되려면 0.07이야. 오케이? 0.07입니다. 이해되죠? 누가? 얘의 확률이 0.0 되잖아. 왜? 0이잖아. 얘가 지금 1.5잖아. 얘가 0.43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0.07이잖아. 0.07 이상. 얘가 얘라니까. 1.5 이상이니까 얘가 0.07입니다. 그래서 0.07 곱하기 0.6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이 확률이. 이해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입니다. 183 미만은 얼마가 되느냐? 얘가 0.93입니다. 0.93 곱하기 0.1이야. 아, 0.93 곱하기 0.1이라는 얘기지. 끝났지? 이거 두 개 더해서 0.07 곱하기 0.6에 다가 0.93 곱하기 0.1을 해주고 분자에 누구를 올려준다? 분자 자체에 올려준다는 얘기지. 누구를? 얘를 올려주나? 아니 얘를 올려주나? 누구 올려줘야 돼요? 제일 끝에 어디 있니? 뭐야? 183 이상이지. 183 이상이니까 얘를 올려주네. 됐죠? 그러면 다 뭐 1000 날리고 계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뭐 9-6번은 생략하고 9-7번 봅시다. 자, 이제 응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응용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9-7번에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 2,000명의 성적 분포가 있어요. 2,000명이죠. 2,000명 이하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균이 450이래. 450 평균이면서 75다. 자, 얘가 정규 분포를 이룬데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고 문제에 쓰여 있고 확률 변수 x는 그냥 성적이겠죠. 450 그리고 75. 자, 600점 이상 받는 거야. 600점 이상 받는데 누가 성적을 600점 이상 받는 확률은 도대체 얼마인가요? 라는 거니까 450 빼주면 되지. 150이야. 그걸 7로 나누면 G 값이 어떻게 된다? 2 이상이지. 아까 전에 했던 것 같아. 상당히 높았어요. 상당히 2였으면 얼마야? 여기 얼마로 나와있지? 여기 나와있네. 0.48로 나와있죠. 0.48 2일 때 2일 때 1.5일 때 1일 때 1.5일 때 1일 때 얼마? 0.34 0.4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Z2값 얘죠. 얘랑 관련돼 있죠. 근데 얘는 잊지마. 또 48 적으면 망하는 거 알죠? 48 적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2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이 0.48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뭐야? 상위 2% 남았지? 0.02. 오케이? 상위 2%입니다. 다 됐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정원이 320이래. 이 왜 나왔을까? 정원이 320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뭘 알 수가 있어? 전체 인원이 2000이니까
전체 인원이 2000입니다. 320. 확률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게. 확률을 일단 알 수가 있네.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확률만 알 수 있네. 접수는 일단 모르네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데? 0.16이 되겠지. 아 0.16이야. 뭐가? 그래 0.16이야. 0.16에 해당하는 비율들만 합격할 수 있겠네 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특정 점수 이상이 돼야 되겠지. 이해돼요? 특정 점수 이상이 돼야 돼요. 야 생각을 해봐. 평균보다 밑에 있는 녀석들이 이게들이 합격할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맞잖아.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특정 점수 이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얘가 누군지 몰라. 평균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0.16이래. 이렇단 얘기거든. 0.16의 넓이가 이렇단 얘기잖아. 오케이? 됐니? 그러면 이거를 다시 환산을 조금 해보시면 요 부분을 알아내려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0.16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지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으면 답을 못 풀 거니까. 이것이 0.34죠. 0.34니까 1이네. 여기 1이야. Z값이 1이라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한 칸 같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 한 칸. 다시 얘기하면 다시 450에서 450 빼줍니다. 어디에서? 여기 있는 이 물음표에서. 물음표라는 점수에서. 거기에서 누구를 나눠준다? 75로 나눠줬을 때 이거 제곱이죠. 그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니까 그냥 75점 플러스 해주면 되겠지. 450에다가 75를 더해주시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25점이 되겠죠. 525점. 오케이? 알았어요? 끝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되는 거야. 뭐가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용어가 좀 어렵고 뭐 그런데 문제 푸는데 별로 그렇게 자 의미만 조금 더 되새겨서 하면 됩니다. 자 봐봐. 우리가 이상 확률 분포가 있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는데 자 이 안에 조금 특별한 녀석이 있었어요. 특별한 녀석이 뭐였어요? 이항 분포가 있었어. 얘가 뭐가? 정규 분포가 있었어.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정규 분포는 뭐다? 굉장히 많은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가지고 통계치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항 분포 또한 뭐를? 이항 분포가 어떻게 되면 얘도 많은 이항 분포도 자연 현상처럼 굉장히 많으면 횟수를 많이 늘려버리면 횟수를 꽤나 많이 늘려버리면 여기는 얘가 BNP가 되는데 얘를 늘려버리면 N을 굉장히 많도록 만들어버리면 이 너무 막연하잖아. 이렇게 적혀있어. NP가 10 이상이라고 적혀있어. 대략적으로 NP가 10 이상이면 뭐를? 이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정규 분포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끝. 됐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우리가 뭐 통계치를 다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 NP가 뭐가? 10 이상 NP가 10 이상 10 이상이 아니네 5 이상이야. 야 이렇게 작아도 돼? 10 이상인 줄 알아. 5 이상 5 이상이면 얘는 뭐가 된다? 정규 분포로 갈 수 있다. 오케이? 정규 분포로 가면 이제 확률을 다시 뭐를 이용할 수 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항 분포로 가서 정규 분포로 가는 거고 정규 분포로 가가지고 다시 어떻게 간다?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간다는 얘기지.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오 끝났다. 9-8번 하고 9-9번 하고 집에 가자. 됐지? 9-8, 9-9 하고 집에 가자. 그다음 9장까지예요. 9장까지.
9장하고 10장하고 끝나. 아, 맞지. 다 했다 이제. 와, 아직 미적분 아직 남았는데. 확률 통계는 그냥 끝나네. 자, 갑시다. 720회 던진대. 아, 대단한 녀석이다, 맞지? 한 개 주사기 720회 던진대. 자, 1의 눈이 나오는 수죠. 빛이. 여기 720이야. n이 720이고, 자, 6분의 1. 야, 그 정도 정규 분포가 돼야 되지 않겠니? 자연현상급으로 돼야 되지 않겠니? 720이야. 됐지? 자, 미안. 여기 B예요. B예요. 확률 변수가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720 당연히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5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는 정규화로 자연현상으로 변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곱하면 평균 얼마야? 120이지. 120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6분의 5를 곱해주지. 아, 기억나시죠? NP입니다. NPQ입니다. 됐죠? NP, NPQ. 오케이? 됐어? NP 120, NPQ 6분의 5 계산해주면 얼마인데? 100이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여기 10의 제곱이 됩니다. 100이라고 또 써가지고 망하지 말고 10의 제곱이라고 그냥 적으세요. 그러면 정규화가 되었습니다. 정규화가 되었는데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구했죠? 평균 분산을 구했어요. 얼마? 120과 분산 구했고, 두 번째는 120에서 120을 빼고 그걸 누구로 나눠준다? 10으로는 빵이고, 그 다음에 130에서 120을 빼서 10으로 나눠주면 얘는 그냥 뭐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잖아. 0.3413 확률이 있을 텐데 표준화된 변수 G로 바꿔가지고 얘가 0이고 0에서부터 1까지는 얼마가 된다? 거기 보시면 0.3413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지? 첫 번째 거 끝. 그 다음 110 이상이래. 110 이상 그만 좀 하자. 110 이상 얼마야? 마이너스 120이죠. 뭘 마이너스 120이야. 110 이상이니까 요거 빼주고 누구로 나눠주는데?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말은 0이 있으면 분포 곡선이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쪽 공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얘 Z1 값이 여기 3413으로 돼 있죠. 얘가 3413이니까 나머지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413에다가 뭐를 해주면 된다? 0.5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얘는 0.3413에다가 0.5를 더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9-9번입니다. 자, 한번 잘 읽어봅시다.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해서 딱 읽고 그냥 엔드입니다. 엔드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무게는 평균, 이건 중요합니다. 이 기본 문제는 중요한 거야.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무게라는 어떠한 변수는 이거를 따른다 이 얘기야. 자, 그런데 거기 봅시다.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40g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게를 내가 X라고 할게. X가 40 이상이면은 뭐가 된다? 불량품이고, 이 말은 뭐냐? 불량품인 확률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불량률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불량률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찾아놓고 봅시다. 자, 뭐 해주면 돼요? 40에서 30을 빼고 5로 나누니까 Z1 값 아니면 Z2 값이면 Z2 값. 자, 2가 된다는 얘기고 2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쭉 가가지고 0이 있으면 2 이상이니까 이쪽 부분이야. 정말 미세하게 얼마 되지도 않겠죠. 얼마야 여기는? 0.48이죠. 0.48입니다. 그 말은 불량률이 2%. 꽤나 높네. 오케이? 불량률이 2%가 된다는 얘기야. 0.0이니까. 불량품일 확률이 0.0이야. 자, 그런데 거기 봅시다.
이 제품 몇 개야?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맞죠?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잘 들어보세요. 2,500개를 뽑잖아, 맞죠? 2,500개를 뽑는데, 자, 첫 번째 게 불량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불량일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불량일 수도 있는데, 2,500개 중에 또 몇 개를 뜻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몇 개, 2,500개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그거랑 동일한 거야. 내가 치료제를 먹었어. 치료제를 먹는 게 아니고 치료제를 개발했어. 100명한테 뿌렸어. 누가 치료되는지, 몇 명 치료되는지랑 얘랑 동일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2,500개인데 2,500개 중에 각각의 불량품일 확률은 0.0이잖아. 오케이? 됐나요? 0.02로 일정하잖아요. P가 얘고 2,500이 N이 되겠네. 2,500개 중에 0.02다라는 뭘 가진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정한 확률을 가지는 거고, 그 말은 몇 개, 변수인데 몇 개라고 y가 횟수에 대한 확률을 물었고, y가 횟수가 될 거면, 자, 이 횟수 y는 누구를 따른다? 그렇죠. 이산 확률 변수, 이항 분포를 따르죠. 말이 안 나오냐? 2,500이야. 0.0이야. 지금 왜 힘든지 알지? 정규 분포 갔다가 확률 구하고, 확률 가지고 또 이항 분포 만들고, 이항 분포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뭐야? 정규화 다시 시켜줘야 돼요. 무슨 말이겠어? 2,500이잖아. 꽤나 많잖아. 자연현상이에요.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다시 정규 분포를 이루는 거고, 얘랑 곱하면 되겠지. 얼마야? 50인가? 50이겠죠. 50에다가 0.98 곱해주면 되겠네. 50 곱하기 0.98 봅시다. 그럼 100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되니까 49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49입니다. 그러면 얘 7의 제곱이네. 오케이? 다 됐어요? 이렇게 정규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는 뭐다? 불량품의 개수가 57개 이상. 딱 예쁘네. 57개래. 누구가? y가. 여기 들어있는 요 녀석이 57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얘가 뭐야? 불량품의 개수잖아. 불량품의 개수인데 불량품의 개수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인데, 자, 그러면 57에서 누구를 빼준다? 50을 빼주고 거기에 누구로? 7로 나눠주면 되겠지. 1이 되겠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야. 1보다 크거나 같아. 제 두번값이야. 1. 아까 전에 얼마나 많이 했어? 1 어디 있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니? 여기 있네. 1. 여기 있어요. 1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번에는 이쪽 부분이죠. 여기가 나와있죠. 얼마로 나와있는데 거기 보시면 0.34죠. 0.34입니다. 얘가 0.34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0.16이 되겠지. 0.16이 된다 라는 얘기고, 0.16을 쓰던지 아니면 2,500개 중에 0.16인지 뭐 그거는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확률이니까 0.16이 되겠네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올 때는 9장 8장 유제 연습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유제 연습 문제 풀어오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내일 그거 한대. 경우의 수. 내일 경우의 수 앞부분부터 할 거니까 8시 반에 할 거예요. 8시 반에 할 거니까 챙겨가지고 오시면 돼요. 챙겨올 건 없고 교재는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